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일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구혹이다.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결단하십시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오늘 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세요, 조심.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아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개딸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당내 분란이 점점 커지니까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도 지지자들 향해서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요. 먼저 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 얘기는 이제 하나하나 해볼 텐데 먼저 이현정 의원. 네. 주말 새 이 대표가 최근에 살생부라 부르는 명단 제작 혹은 체포동의안 찬성한 거 아니냐는 문자 폭탄 혹은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청, 도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달라. 자제를 일단 공식적으로 SNS에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 이 대표가. 네, 일단 그런데 지지층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자제 요청이 이 대표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의 본심은 공격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개딸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 부결된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바로 즉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굉장히 뒤늦게 문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대표의 어떤 자제 요청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이미 지지층들은 이미 이제 그 동력을 삼아서 저런 활동들을 펼쳐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층들은 굉장히 고도화된 이 정치층입니다. 정치 관여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표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행동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대표의 말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전에 이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진짜 지지한 줄 아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 자체가 이게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다 보니 과연 지지층들이나 국민들도 저게 진짜 이 대표의 뜻일까라는 부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것도 이 겉으로는 중단해달라고 그러지만 내심은 다를 것이다. 속내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흐름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것도 사실 일부 개딸들의 얘기겠지만 나를 위해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참견 마십시오 대표님. 혹은 이번엔 말 안 듣겠다. 그 속내를 밀어 짐작해서 좀 더 강경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 기사인데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과거 개딸들, 그러니까 본인의 열혈 강성 지지자들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개딸 제 이모님께서 좋은 심지어 개할머니 여러분, 이제는 정말 우리가 큰 대세를 만들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위대한 거죠.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입장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는 있으실까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진의 다소 곤혹스러울 수 있는 질문에도 오늘 이 대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굳이 진중권 전 교수의 얘기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설변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또 다른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재명 대표의 자제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제 와서
지금 와서 내 뜻이 아니었다는 게 얼마나 비겁하냐. 이미 이렇게 분란, 특히 개딸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비판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실제 그 전에 지금 몇 번째 계속되고 있거든요. 안호영 수석 대변인이 지난주에 이 사태가 있었을 때 바로 아마 저는 논평을 냈던 것으로 대표의 말을 전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층, 소위 개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 진정 있는 호소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정말 뭐 아까도 봤지만은 뭐 수박 7적이니 뭐 이런 내용을 저도 그런 웹자보를 민주당 지지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가 예. 만들었든 간에 우리의 분열이,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열을 누가 가장 좋아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항상 공격하는 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런 좀 전략적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니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뭐 저는 문자를 보낼 수도 있다고 보고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약간 과격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예. 뭐 그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건 뭐 당원 개개인의 표현이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저도 오늘 아침에 공보단에 계신 분으로부터 민주당 공보단이요. 네, 이재명 대표의 정말 이러한 그 자제 요청이 진심이다. 예. 대표의 진심이 있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방송에 나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더 언급을 해달라는 부탁도 받을 정도로 예.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극적인 지지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는 뭐 나중에 공천의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표현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하셔도 된다 봅니다. 설 변호사께서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네. 이른바 개딸들에게 부탁 아닌 부탁을 좀 하셨어요. 네, 제가 욕을 먹더라도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제령, 이 대표의 자제령은 진심이다라는 얘기까지 일단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딸들이 본인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기사화가 된다고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파파 너무 응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늘 사랑합니다. 아빠 세대요 우리가 있잖아요. 수박이라고 하지 말라는 의원들도 계시고 세게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습니까? 열받아 죽겠는데 그래도 정말 살살 하려고 나온 거니까 너무 긴장 타지 마시고 오늘 하는 거 좀 잘 보시고 다음에 있을 표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재명 당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그 끝까지 믿고 지킬 거니까 수박 너네들 내 말 잘 들어.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거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만들 거야. 물론 저 현장에 나간 인원은 극소수일 수는 있어요.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이른바 개딸들. 그런데 민주당 내 게시판을 좀 보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출달 거주가 7만 명,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해야 되는데 6만 명. 수치로 봤을 때는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런 특히 상위권에 있는 부분들이 다 이른바 이 대표 지키기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내에서도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체포동의안 사태 이후에 이 민주당 내 분란이 하루아침에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미 개딸들로 대표되는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형식적인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갈길을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 들어서도 비명계 일부 의원들은 이제는 조금씩 사퇴론을 조심스럽지만 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민주당의 이 분란 사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책이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는 한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면 강대강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선출될 때 77.7%의 압도적인 다수를 받아서 찬성을 받아서 선출이 됐습니다. 그중에 그 77.7%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주로 그 강성 지지층이라는 개딸들에 의해서 의견이 좀 모여졌다고 한다면 지금 저 개딸들의 의견이 저렇게 극렬하게 나오고 있다면 저걸 막을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 게시판에 저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정말 너무 일방적이고 너무 편향적이고 너무 과도한 요구들에 5만 명 이상의 찬성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다. 아까 뭐 나서서 SNS 올리고 안호영 수석대변 통해서 말을 전달했습니다만 아까 화면에 나옵니다만 기자분들이 계속 마이크 대면서 직접 육성을 해달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본심이 절대 자제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말에 올린 SNS도요. 저는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뉘앙스나 문맥이 이런 대목이 나와요. 5명 중에 4명이 그랬다 해도 안 했다고 하는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 뭐예요? 4명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그 SNS에 자제령을 형식적으로 올리는 그 와중에도 문맥상 이탈한 그 표, 반란표는 진압군처럼 밟아도 된다라는 저는 그 무의식이 저는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본 개딸들이 당연히 우리 대표 속마음이 이게 아니구나 충분히 짐작했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짜고 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하게 비판하셨는데 일단 서 변호사께서는 진심을 알아달라, 있는 그대로 받아달라고 민주당 측은 얘기를 했고 뭐 이것 또한 모든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주말 새 꽤 뜨겁게 오르내렸던 게 바로 이른바 수박 칠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 포함이 됐고 뭐 이낙연 전 대표, 강병원 의원, 윤영찬 의원,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의원, 이현욱 의원 뭐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의 이름이 올라가서 뭐 처단하자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7명을 선발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냥 뭐 국민의힘과 내통하는 첩자 7명이다. 이렇게 뭐 원인, 과정, 결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지금 뭐 수박 칠적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했는데 이런 규정 자체가 뭘 의도하고 있는가는 이해가 됩니다. 이른바 이 친문재인계 의원 또는 이재명 대표와 좀 맞서 있거나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의원들을 이 적으로 규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그 압박함으로써 다른 중도층에 있는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의원들이 다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의도는 읽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왜 7명을 선발해서 이렇게 그 뭐랄까 처단자 명단을 내세우는지 과연 이렇게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생각하는 의도와 그 결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말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것이 아닌가. 대통령 소임을 이제 마치고 지금 그 양산에 내려가서 어떻게 보면 잊혀진 정치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다시 민주당의 일부 강성 지지층이 소환을 함으로써 정치적 중심에 지금 다시 끌어들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대비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인지 과연 좀 묻고 싶습니다. 뭐 단순히 이제 온라인에 떠도는 정도가 아니라고 윤영찬 의원도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황당하고 분노한다.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수 있냐. 처단 이런 얘기하는 건 도를 넘었다. 뭐 이름이 오르내린 의원들 격양될 수밖에 없고요.